자,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우선은 비준 가액이죠. 자,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러면 이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가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죠?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정,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여러분 시험 문제에 뭐 원가법, 적산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 개념 있죠. 이 개념은 하여튼 단골이에요, 시험 문제. 그래서 올해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로도 출제를 자주 하고 수식도 나오니까 꼭 공부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크게 두 가지. 지역 요인 비교와 뭐가 있다? 개별 요인 비교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서 23번 문제로 갑니다. 341페이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거래 사례는, 자, 거래 사례는 위치에 수집 기준에 네 가지가 있는데, 위치에 유사성이 있어요.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죠. 그래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어디서 수집하냐면은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인근 지역이 아니면 어디서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된다. 자, 인근 지역은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례를 수집하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동일 수급권,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동일 수급권,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해요. 곤란하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다.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1번에 보시면은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이 동일 수급권 요 안에 있는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 뭐가 가능해야 된다? 비교. 이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번은 맞는 질문. 2번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묻는 거죠. 자,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우리는 시간적 유사성을 얘기해요. 시간적 유사성이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거래 사례. 자, 거래 사례의 가액이죠. 자, 거래 사례의 가액인데 2017년 우리가 12월 1일 거래한 날짜입니다. 거래 시점.
자, 평가 대상 물건이죠. 자, 이 평가 대상 물건의 2018년 8월 1일이다. 이건 기준 시점입니다. 이때 거래 시점, 이 날짜는 분명해야 돼. 여러분,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요, 시점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거래한 날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준 시점이 뭐죠? 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지수에는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이 기준 시점, 이 거래 사례는 이 기준 시점 2018년 8월 1일에 가장 가까운 사례일수록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뭐 8월 20일 구해도 좋고 아니면 7월 30일 구해도 좋고, 하여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일수록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여기 몇 번? 2번. 그래서 대상 물건의 요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오차가 작기 때문에 뭐다? 효과적이다. 2번 맞는 질문. 3번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 사례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성이 있는 지역의 사례를 수집을 하든지, 이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지 못하면 뭐죠? 유사성 있는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번. 3번도 위치의 유사성이죠. 자, 4번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뭐 이민을 간다든지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에 이어야 한다. 이어야 밑줄. 이어야는 뭐죠? 반드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반드시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보면은, 자, 거래 이 사례의 수집 기준에 있어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 보면요,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에 이어야 한다니까 틀렸죠.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으로 갑니다.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뭐죠? 물적 유사성. 자,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자, 문제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는 인근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 획지, 인근 표준 획지 시장가치가 제곱미터당 얼마죠? 8만 원이다. 자, 그러면 자, 1억 원으로 지금 구입했거든요. 1억 원입니다. 자, 1억 원은 뭐죠? 고가로 매입을 했어요. 1억 원은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사정 보정을 해주면, 사정 보정해주면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나오죠. 얼마? 8만 원. 제곱미터당 8만 원인데 얼마? 1000제곱미터니까 얼마가 나오죠? 8천만 원이 나오죠. 8천만 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사정
보정치는 양변에 얼마로? 1억 원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1억 원분의 얼마죠?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0.8. 0.8. 그래서 정답은 0.8.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유사지역인데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으로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단 격차 내역, 표의 격차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왜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 이 방법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종합적 비교법.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것은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역 요인 비교치죠. 여기서 분모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 분모는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 분자는 뭐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비교를 했더니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고요,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평점법. 자, 평점법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처럼 뭐가 나온다? 비교 항목.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기타 조건, 행정적 조건, 이런 비교 항목이 나오는데, 이 평점법은 비교 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총하식이고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 상승식으로 지금 산정한 뭐를 구하라?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지역 요인 비교치. 분모는 뭐죠? 아까 했지만 분모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다 뭘로 봤다? 배. 그런데 지금 비교 항목이 5개 있습니다. 분모는 다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전부 뭘로 본다? 100으로 사정할 경우입니다. 격차 내역이 나왔어요. 거기 봤더니 기타 조건은 얼마? 마이너스이다, 이 말이거든요. 기준이 100%인데 100%에서 마이너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2% 열세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럼 격차 내역이 이번은 플러스 3이라는 건 뭐죠?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3% 우세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은 얼마죠?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1% 열세 있다. 또 여기에 또 플러스 4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접근 조건 면에서 4% 우세하다. 격차 내역이 제로라는 거면 0이라는 것은 동일 지역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세 열세 요인이 없다. 제로라는 것은 마이너스 제로는 그냥 100이지 뭐. 자, 이때 이것을 뭐죠? 이 비교 항목을 전부 이렇게 곱해주는 게 뭐다? 상승식. 다 곱해주죠? 그럼 100분의 98이니까 0.98, 100분의 103이니까 1.03, 100분의 99는 0.99, 100분의 103은 1.04 곱하기 1 해주니까 1.039가 나오죠. 이게 지역요인 비교치 5번 정답.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자,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이 중 완경사는 600제곱미터, 나머지는 평지인데 완경사 부분은 임금 표준액지, 여러분 임금 표준액지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비해서 20% 감가 있고 평지 부분은 감가가 없다 얘기죠. 자,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자, 개별 요인 비교치 얼마? 자,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면적, 전체 면적 중에 얼마? 600제곱미터가 무슨 부분? 완경사 부분. 자, 완경사 부분 주어졌고, 또 전체 1000제곱미터에서 400제곱미터는 무슨 부분? 평지 부분 줘서. 자, 이렇게 완경사 평지인데 완경사 이 부분은 뭐죠? 임금 표준 획지. 임금 표준 획지는 뭐다? 100. 여러분 사례 100%지. 임금 표준 획지에 비해서 대상 토지는 몇 프로? 20% 감가. 대상 토지는 20%의 감가 요인이 있다. 임금 표준 획지 100으로 봤을 때 요거에 비해서 20% 감가. 그리고 평지는 임금 표준 획지를 100으로 볼 때 감가 요인이 없다는 거 뭐죠? 100. 100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100. 감가 요인이 없다.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요건 얼마죠? 0.6. 0.6. 10분의 6이니까 요건 얼마? 100분의 80이니까 0.8. 더하기 요거는 10분의 4. 0.4 곱하기 얼마? 1. 그럼 요 0.48. 0.4 더해주니까 얼마? 0.88. 개별 요인 비교치. 2번 정답입니다. 28번 문제 갑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비중가액을 바르게 구한 것은, 자,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2016년 5월 24일이고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이 2015년 5월 24일. 몇 년 경과? 1년 경과했어요. 거래 사례 가액은 얼마죠? 거래 사례 가액은 3억 원이다. 자, 여기에 거래 사례액이 나왔죠. 얼마? 3억 원. 자, 제곱미터당 3억 원. 자, 사정 보정 갑니다. 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어떻게 돼? 약 10% 고가로 거래됐죠. 자, 사정 보정치. 자,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100으로 볼 때 사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례 부동산의 알파는 사정 보정률 몇 프로가 보정해야 되느냐? 이때 고가가 오면은 플러스로 들어오면 되겠고, 저가가 들어오면은 뭐죠? 마이너스. 작년에 여기서 출전했어요. 사정 보정. 뭐 5초도 안 걸리지 뭐. 자, 작년에 바로 답이 5초도 안 걸렸어요. 네? 자, 우선은 거기 보니까 10% 고가다. 자, 대상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으로 볼 때 사례 부동산은 몇 프로? 10% 고가일 때는 뭐죠? 플러스. 사정 보정 됐어요. 자, 이제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자, 시점 수정. 시점 수정에 있어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예요? 자,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인데, 방법은 우리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자, 변동률 적용법인데
이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인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지가 변동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기간의 그 지가 변동률이 여기 R이죠. 자, 이렇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이 시점, 수정치는 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가격 변동률. 두 시점 사이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분모는 거래 시점에, 요 거래 시점의 지수 100% 기준. 이 기준 시점의 지수인데, 이 기준 시점에서 거래 시점보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플러스로 들어오면,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거래 시점을 뭘로 본다?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봤는데 100의 기준인데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몇 프로? 20% 뭐 한 것으로? 상승한 것, 상승은 플러스, 상승한 것으로 우리는 알려졌다. 이렇게 시점 수정했어요. 자, 미음은 요거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다? 100. 1이에요. 100분의 100은 1.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개별 요인을 가는데, 자, 개별 요인 거기 봤더니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보다, 사례는 분모입니다. 사례 부동산 개별 요인보다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면에서 5% 뭐다? 열세 있다. 열세는 뭐죠?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돼요. 4번 정답. (3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액을 구하면, 자,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이고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합니다.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기준 시점 1년 전 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연간 지가 상승률은 몇 프로? 5%인데 다른 조건은 사례 부동산과 다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얼마? 2억 원. 자, 2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2억 원. 2억 원인데 사정 보정 필요가 없죠. 예, 다른 조건은 사례 부동산과 동일한데 시점 수적이 나오죠. 얼마? 우리는 1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1년 전 거래 시점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지금 5% 뭐 했다? 5% 뭐? 상승했잖아요. 5%. 예? 그 지가 상승률은 5%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지역 요인은 할 필요가 없다. 뭐 들어간다? 개별 요인 들어가는데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몇 프로? 10% 뭐다?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 우세일 때는 플러스. 그런데 또 뭐가 달라? 면적이 다르면 면적도 비교하는데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얼마죠?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 사례 부동산의 면적이, 사례는 분모입니다. 1000제곱미터. 그럼 이게 얼마? 1.05. 요건 1.05. 요건 얼마? 1.1. 요건 얼마? 0.9. 0.9, 1.1, 1.05를 2억 원에 곱해주면은 비중 가액이 나와요. 2번 정답.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사인 홍길동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2015년 8월 2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대상 건물을 평가하고자 한다. 올바르게 계산한 것. 자, 동일 수급권 내에 유사지역에서 수집한 사례 건물은 2015년 8월 21일에 10억 원에 거래됐다. 그러면 하여튼 또 1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자, 10억 원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례 물건이 매입자의 강압으로 인해서 10% 저가로 거래된다. 10% 저가.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가치 100으로 봤을 때 사례 부동산이 10% 저가. 저가일 때 뭘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저가로 거래가 됐어요. 자, 시점 수익인데 거래 시점 얼마?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은 110. 자, 거래 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은 110은 뭐죠? 거래 시점보다 몇 프로? 100 플러스 10이니까 10% 상승했다 이 말이죠. 자, 시점 수정했어요. 자, 그리고 사례 건물은 대상 건물보다 지역적으로, 사례 건물은 대상 건물보다 지역적으로 10% 뭐다? 우세. 우세일 때는 뭐? 플러스. 자, 그리고 개별요인 갑니다. 대상 건물은 사례 건물보다 개별요인이 10% 뭐다? 10%. 열세. 열세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또 면적이 다르죠. 자, 사례 건물을 면적 얼마? 600. 사례 건물 600제곱미터. 대상 건물 얼마? 660제곱미터. 얘기죠. 자, 요거 90이죠. 90 없어져요. 자, 100. 또 얼마? 100 없어져요. 또 110 없어져요. 100 없어져요. 그럼 10억에 얼마를 곱해줘? 10억에 요거 얼마? 10. 요거 11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 11억 원. 정답은 11억 원. 그래서 3번 정답.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적정 거래 가격을 산정, 구하기 위해서 1억 원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조사 결과 사례 부동산은 정상적인 것으로 6개월 전에 거래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6개월 전에 거래.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고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은 두 부동산이 모두 거의 유사하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분석 결과 대상 부동산을 구입을 할 경우 사례 부동산보다 낮은 이자율의 장기 융자를 인수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금을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 이익을 얻고 있다. 6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3% 인상되었다면 대상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얼마냐? 자, 적정 가격 얼마? 적정 가격. 대상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1억 원인데 지금 1억 원에 거래됐는데 얼마? 6개월 전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3% 올랐죠. 6개월 동안. 오르니까 플러스. 6개월 전에 비해서 3% 올랐잖아요. 자, 이 가격에다가 또 어떻게 그래요? 낮은 이자를 융자를 인수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를? 100만 원의 이익금. 이건 이익금. 100만 원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더해주면 얼마? 이제 1억 400만 원. 5번 정답. 자, 5번, 35번부터 먼저 풉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제14조 1항을 보면요. 예?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걸 적용하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냐? 자,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그래서 이 표준지의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뭐를 한다? 시점 수정. 왜 그럴까요? 사정 보정이 안 들어오죠?
이미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14조 2항에 뭐가 나온다? 순서가 나오죠. 순서, 절차가 지금 나오는데 그 절차를 물었죠. 제일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입니다.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 선정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해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감가수정, 감가상각, 사정보정은 관계없어요.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시점수정.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5번 정답. 순서. 그러면 요 순서에 요걸 이해를 한번 했는데, 요 순서에 따라 3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36번 보시면은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토지평가액 물었어요. 자, 그 세 번째 칸 보세요. 비교 표준지 선정했어요. 얼마? 2015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얼마? 200만 원 나서. 자, 2015년 1월 1일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다?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지금 나왔어요. 자, 이제 시점 수정 가야겠죠? 자, 거기 보세요.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 나왔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5%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가 변동률인데, 여러분 시점 수정을 할 때 토지인 경우에는 뭐를 적용?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자, 얼마?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을 얼마로 본다? 100으로 봤어요. 100으로 봤는데 몇 프로 상승? 5% 뭐였다? 상승. 24일까지 5% 상승했어요. 100으로. 공시 기준일 1월 1일 공시 기준을 100으로 보고. 자,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로 갑니다. 지역 요인 비교 얼마? 거기 봤더니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어디 속한다?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여러분 요거 여기죠? 비교 표준지에 여기 인근 지역, 대상 토지가 여기 속한다. 비교 표준지에 여기 속한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은, 인근 지역에 위치, 이 사례와 여기 둘 다 여기 있으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비교 없고 개별 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자, 요건 비교할 개별 요인 가는데, 대상 토지가 인근 비교 표준, 여러분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는 사례입니다. 사례에 비해서 얼마? 우리는 가로 조건에서 몇 프로? 5%. 열세일 때는 뭐? 마이너스. 열세고, 또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환경 조건면에서는 몇 프로? 환경 조건면에서 20% 우세하다 얘기죠. 상승식으로 구하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죠. 요걸 계산해 주면 돼. 요거 얼마? 1.05. 요거 얼마? 0.95. 요거 얼마? 1.2. 세 개 200만 원을 곱해 주면 돼요. 4번 정답.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A군 B면 CD 자연 녹지 지역 내에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CD의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인 인근 D에 자연 녹지 지역에 소지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비교 표준지를 여기입니다. 자, 요 CD에 여기에 어떻게 돼? 사례가 없어.
사례가 없으니까 어디 동일수급권 내 유사적 DDA 여기서 어떻게 돼? 비교 표준지 사례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못 구하니까 어디서 구했다? 유사 지역에서 구했다는 얘기야. 기억 맞는지는.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르는 시점 수정시인데 우린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지 뭐. 자, 세 번째, CD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싸게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저가가 여기 모르면요, 저가 모르면 사정 보정 못해요. 못하면 뭐죠? 사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맞는지만 기억 디귿 맞습니다. 3번 정답. 하여튼 비교 방식을 한 문제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 349페이지에 37번. 갑 빌딩의 연면적은 1000평으로 평당 연간 임대료 수익이 10만 원이고 운영경비비는 유효조 소득의 우리는 45%인 경우에 인근적 평균 공시를 5%를 감안할 때 적정한 수익가액은 얼마냐? 단 환원율은 몇 프로 본다? 10% 본다 얘기죠. 자,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개념도 잘 나오죠.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이익이나 순수익이나 인하는 또는이잖아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환원할 때는 뭘로 환원? 환원할 때는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로 할인.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 여러분 계산 문제는 요거는 출제 안 하고 계산 문제는 요걸 출제인데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죠. 계산 문제. 올해도 만약 나오면 또 여기서 나오겠지. 자, 이때 여러분 순수익 구하는 건 투자이론에서 배웠어요. 자, 투자이론에서 배웠는데 지금 얼마? 문제에서 거기에 37번 문제를 봤더니 이런 얘기죠. 가능 총소득인데 얼마? 10만 원이에요. 연간 10만 원인데 몇 평? 1000평이에요. 10만 원 공 5개 있거든요. 3개 해주니까 1억 원. 그래서 이 가능 총소득은 1억 원에서 공시를 빼겠죠. 공시를 빼는데 공실률은 평균 공실률은 몇 프로? 몇 프로? 5%. 5%니까 1억 원의 5%는 얼마죠?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인데 기타 문제에서 기타 소득은 없죠. 그러니까 제로. 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9,500만 원. 자, 9,500만 원에서 또 빼죠. 뭐를?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이제 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에서 비용 지불해야 되니까 영업경비, 운영하는 비용 뭐가 있어요? 그 유효 총소득 9,500만 원에 몇 프로? 45%를 경비로 지출한다. 45% 0.45를 곱해줬더니 얼마죠? 4,275만 원을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
225만 원. 요거 두 개 더해야 9,500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수익가액은 얼마? 수익가액은, 자, 영업소득. 여기 순수익은 요거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얼마? 5,225만 원인데, 환원이율 얼마? 지금 문제에서 환원이율 10%, 0.1. 분모 분재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나오죠? 5억 2,250만 원. 2번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요걸 잘 구해야 돼. 요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계속 출제하잖아요. 순수익 구할 때. 순수익을 잘 구해야 돼요. 자, 39번으로 갑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구하면, 자, 대상부동산의 시장 임대료 월 200만 원, 공실과 대손 손실 400만 원, 영업경비는 유효 조소득의 40%, 자본 수익률 8%, 경제적 장존 내용수는 25년 직선법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월, 이번 또 얼마? 2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연간 구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은 연간이니까 12개월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죠? 2,4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가능 총소득. 자, 여기서 또 뭐를 뺀다? 공실. 지금 얼마? 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공실에 따른 대손 손실 400만 원 빼줍니다. 기타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유효 총소득은 얼마? 빼줬더니 2천만 원. 자,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또 빼주죠. 영업 경비는 유효. 요 총소득 2천만 원에 몇 프로? 40%, 0.4 곱해줬더니 800만 원이 영업 경비가 돼요. 영업 경비를 빼주면은 순 영업 소득이 나오는데 1,200만 원이 나와요. 1,200만 원. 자, 그런데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자, 이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 이 율에다가 또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 미래에 대한 감가가 있죠. 아직 사용 안 한 건. 이 미래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본을, 투자한 자본을 어떻게 돼? 미래의 감가에 대해서도 회수를 하겠죠. 자본 회수를 더해준 개념. 이때 자본 수익률은 무슨 개념?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의 개념이고,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우리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하는 율은 상각률인데 우리가 건물인 경우 직선환원법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때 건물은 남아있는 거, 기준 시점에 아직 사용 안 한 남아있는 내용 연수분의 1이죠. 지금 몇 년? 25년.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4%. 자본 회수는 4%. 그리고 뭐죠? 자본 수익률은 8%니까 환원율은 몇 프로가 된다? 12%.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의 가치인 수익가액은 순 영업소득 얼마죠? 1,200만 원을 환원율 12%, 0.12로 나눠줘요.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100을 곱해주면 12억 원을 12로 나눠주면 얼마? 1억 원이 되겠다. 1억 원. 구하고자 하는 값 1억 원.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40번. 다음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과 관련된 용어를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단위비교법 1번 정답인데, 단위비교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죠. 1제곱미터당 얼마냐 총량 지표를 이용합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3번, 5번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고, 연금법,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은 수익환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 가치인데, 자, 임대 단위는 얼마? 원룸 얼마? 20개실. 실당 예상되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 60만 원 주었어요. 자, 60만 원 주어졌어요. 60만 원 연간. 자, 실당 연간 60만 원인데 몇 실? 20실이 주어지니까 1,200만 원이 뭐가 돼?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재산세, 자, 거기 공실 및 손실, 대손 손실은 가능조소득 1,200만 원에 몇 프로? 5%. 5%니까 얼마? 60만 원. 이거 기타 소득은 없죠. 제로니까 유효 총소득은 얼마죠? 1,140만 원에서 영업 경비를 뺀데 재산세 얼마? 재산세 20? 재산세 20만 원. 자, 거기에 두 번째 뭐?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개인 업무비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선비, 관리비 60 요건 포함이 돼요. 소유자 급여 포함 안 돼요. 관리인의 급여는 포함되는데 소유자 급여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선비, 관리비 합하면 얼마? 수선비, 관리비 합하면 수선비 60만 원, 관리비 60만 원 합한 요건 영업 경비에 포함돼서 빼줬더니 순 영업 소득은 얼마? 140만 원 빼줬더니 1,000만 원이 되나? 1,000만 원. 순 영업 소득이 1,000만 원 나왔어요. 자, 한번 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지분 가치의 저당 가치를 구하는 건데, 저당 가치는 지금 문제에서 대출이 없죠? 대출 없잖아요. 여기에 제로, 저당 가치, 대출이 없으니까 제로. 그럼 요 지분 가치를 구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현재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현재 취득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5년 후에 부동산 처분했어요. 자, 5년. 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복귀 가치 얼마? 거기 문제에서 복귀 가치 8억 원. 8억 원. 5년 후에 부동산 보유하다가 처분했을 때 얼마? 복귀 가치 얼마? 8억 원. 그러니까 취득을 했는데 8억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매 기간, 여러분 1년 동안 영업의 현금으로 연간 계산이잖아요. 임대료는 1년 동안 1,000만 원 순영업소득, 또 1년 동안 매년 얼마 발생했다?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구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가치, 현재 부동산 가치 얼마냐? 자, 매년 보유기간, 요거는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기간 동안에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 1,000만 원을 전부 현재 가치화시킨 요걸 다 더해준 게 뭐냐 이거지. 자, 매년 1,000만 원이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다. 그러면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뭐를 곱해준다?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여기에 5년, 지금 기간 5년, 연금의 현가계수, 여기 얼마다? 4.2 주어졌어요.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처분 시에 8억 원이 현재 얼마냐? 자, 5년 후에 8억 원이 현재 얼마냐? 일시불. 자, 5년 후에 8억 원이 현재 얼마냐? 일시불의 현가계수 5년이죠? 자, 기간 5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얼마로 줬다? 0.75로 줬죠.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요거 6억 원. 자, 요건 6억 원. 자, 그러면 요건 얼마? 4,200만 원. 그러면은 6억 4,200만
200만 원이 무슨 가치? 지분 가치. 요건 제로니까 요게 바로 부동산 가치 6억 4,200만 원이 정답인데, 문제는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요거는 뭐다? 요거는 보유. 요거는 뭐다? 처분시. 그러니까 보유 기간 동안 구하고, 그리고 처분 시에 처분한 금액을 현재 다 할인을 해 들어와야 돼. 현재 부동산 가치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방법에서? 자,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저당 지분환원법, 엘우드법이에요. 엘우드법은 어떻게 돼요? 단기간 보유하죠. 전형적인 보유기간을 가정합니다. 전형적인 보유기간, 단기간 보유한다. 요걸 가정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유기간, 단기간 보유하겠죠. 지금 현재 취득해서 몇 년? 5년 보유하다가 5년에 처분했을 때 가치가 얼마다? 8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현재로 부동산 가치 구하려면 할인해 들어와야 되겠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6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잠시 쉬고 4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